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6월 대수능 모의평가와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비교 및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또는 과거에 봤었던 더 좋은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것이고, 저는 6월 그리고 9월 시험을 통해서 수능을 감히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시 6월 시험과 9월 시험,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시험을 통해서 11월 시험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또는 11월 시험은 이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월 시험과 9월 시험 모두 어느 정도의 적절한 난도,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답 상위 5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분명히, 그러니까 20번 흔히 말하는 표 분석 문제 가기 전에 자료 분석 문제로서 걸리적거리는 문항들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 시간 소요가 되면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좀 충격을 입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15번 문제가 그랬었고, 9월 달에는 아마 10번 문제에서 자료 분석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11월에도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11월 달에도 중간에서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하나 등장할 것이고, 이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뒤에 19번이나 20번에 배치될 계층 이동의 표 분석 문제가 우리의 등급 또는 우리의 사회문화 완성도에 당락을 판가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적절히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순서에 맞게 좀 작전을 짜서 푸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수능 전까지 보강을 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특히 9월 위주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의 정답 및 사람들이 왜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앞으로의 해결책 또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개념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는 엑셀 파일은 6월 평가와 9월 평가의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오답률이 높았던 아이들이고, 초록색으로 써 있는 아이들은 6월과 9월에 한 번씩만 출제되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씩 출제된 아이들도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죠. 지금 6월 19번에 나왔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9월에 9번에 나왔던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같은 단원에 들어있는 사회 제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각, 즉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6월에 18번 빈곤의 유형, 그리고 9월에 7번인 사회복지 제도 또한 결국엔 사회복지 제도와 빈곤이라는 같은 단원 내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는 거의 거진 20문항 중에
18개, 19개까지는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 지금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나오는 것들 또는 시험 문제에 계속 언급되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실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킬러 문항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앞서 제가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탑5로 정리를 했던 문항들을 보면 결국 남들이 틀리는 문항 우리가 틀렸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남들이 틀리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변동 문항인데 이게 18번 문항입니다. 사회 변동에 대한 얘기들, 즉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나누는 기준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문항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물론 3점이 배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그리고 농업사회라는 명확한 특징들, 캐릭터들만 한번 익히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인데 이 문항에서 우리 학교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표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문제 또는 개념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 이틀은 할애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결국에 낸 것들을 내는 과목입니다. 때문에 그 낸 것들을 내는 즉 클래식한 것들만 잘 챙기셔도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등급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문제는 이 킬러 문항들에서 가려질 겁니다. 이번에 연구 방법 오류 찾는 것은 9월에서는 킬러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오답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얘는 조금 들쭉날쭉 할 수 있겠으나 이 들쭉날쭉은 문제의 어려운 정도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다른 문제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뺏어가느냐에 대한 것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문항인 연구 방법 오류 찾는 것과 자료 분석 문항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등급 가르기의 킬러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에서 16개 또는 많게는 17개 문항을 얼마나 정확히 빠른 시간에 푸느냐에 따라서 이 킬러 문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여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문화 시험이 40분, 50분, 60분이라면 우리 거의 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결국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가르지 않는 문제들을 단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기술적 문제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 11월까지 수능을 준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빠르지만 정확성 있게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선택률 1, 2위 과목들은 이런 스피드 게임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9월에 사람들이 많이 틀린 탑5 문항을 간단히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을 통해서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신 문제들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많이 틀리신 문제가 사실 어, 1쪽엔 없어요. 1쪽엔 없어서 그래서 어, 2, 3, 4쪽만 제가 옮겨 두었고 먼저 EBS 기준으로 많이 틀린 문제 탑5에 배치되어 있는 8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 어, EBS 기준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오답을 찍으신 분들은 3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들은 왜 매력적 오답이 나왔는가에 대한 것들이겠죠. 일단은 명칭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회 집단 및 조직의 유형들을 찾는 겁니다. 뭐 공동사회나 이익사회 또는 뭐 1차 집단, 2차 집단에 대한 명칭들을 찾는 것이고 B의 명칭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B의 명칭은 이미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B는 이익사회입니다. 모든 C는 B에 해당한다. 모든 C는 B에 해당한다. 아마 그러면 얘가 2차 집단인 것들은 이미 다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왜냐면 D가 전인적 격 인간관계, 즉 모든 사람들과 부대끼는 관계라면 얘는 1차 집단이 맞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EF로 가야 되는데 E는 공식 조직일 것이고 F는 E를 전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이 문제, 매력적 오답 3번을 먼저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모든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집단은 공식 조직에도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얘에서 걸리면 안 되는 이유는, 어, 이익 집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식 조직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조직들도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정확히 구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얘는 조금 잘 구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이 조직이 공식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공식 조직에서 내생하여서 생겨나는가에 대한 구별인 거고, 이익사회는 이러나 저러나 이들의 목표가 또는 이들의 모인 목적이 목적성이 있다면 다 이익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매력적 오답을 찍은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번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은 내가 이 집단을 동경하고 내가 이 집단에다가 나의 롤을 둔다면, 그러니까 나의 역할 또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둔다면 모두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 탑 4위는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신 매력적 오답은 바로 5번입니다. 근데 실제 정답은 3번이었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리을이라는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 리을이라는 아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둠 C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둠 C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자료가 가설 검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맞아야 되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이 가설을 검증할 때 택도 없는 자료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봅시다. 기존에 있는 자료는 지금 가설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설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는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 것이다. 즉, 고등학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수집한 데이터는 일단은 각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 자료를 보세요. 두 번째 자료는 학교급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에 학교급이 언급되어 있어야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유추할 수 있죠. 얘는 베리는 자료입니다. 버리는 자료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에는 올바른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리을 볼까요? 자, 리을 보면 얘도 역시 학교급 구분 없이 그냥 특정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 교사 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들어가면 버리는 자료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항상 제가 사회문화 공부할 때 말했던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이 앞에 학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예, 디테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디테일의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 또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탑3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어디 갔냐? 10번 여기 있네요. 10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헐떡였던 문제입니다. 저는 확실히 자료 분석에 약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푸셨던 방식으로 좀 접근할까 합니다. 해설 강의는 다 들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매력적인 오답으로 찍어주신 것은 3번이고, 실제 정답은 4번입니다. 얘는 EBS나 아니면 다른 뭐 메가나 다른 강의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양국가의 수급 자격 가구와 수급 가구 수가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1000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푸시는 방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갑국, 울국 모두 전체 가구 30%가 절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300가구 정도를 수급 가구, 그러니까 2016년 기준에 수급 가구로 놓고 여기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최저 생계비를 유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적 오답으로 찍으셨던 3번은 정말 자신이 없으셔서 찍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EBS에다 정답 체크를 했던 학생들의 패턴을 보면 이거는 그냥 자신이 없어서 3번을 찍었다라고 밖에 분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에 대한 풀이 방식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1000가구 기준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각가에서, 그러니까 상실 21가구 상실, 21가구 증가, 그리고 24가구 상실, 28가구 증가로 되면서 갑국은 전년 대비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생계비 수급 가구 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은 보실 수가 있고 관련 문제의 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시간의 풀이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나 또는 EBS에 있는 문제풀이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문제 분석만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긴 문제풀이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의외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오답률 탑2, EBS 기준 오답률 탑2에 들어가는 문제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잘 비껴나갔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클래식한 떡밥에 물리는 수많은 전국에 30만 사회문화 응시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금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력적 오답 1번 나왔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 일단은 왜 1번을 찍었는가 우리가 거꾸로 좀 되돌아가 봅시다. 영화 배우.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역. 또 좋습니다. 어, 영화 배우 갑이라는 것까지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이고, 배역에 대한 것들 또 보실 수 있겠죠. 성취주의라 함은 우리가 뭐 항상 아시다시피, 어, 내가 직접 노력하여서 얻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죠. 우리 이 지위 단어는 정확한 명칭이 사회적 지위입니다. 어, 영화 배우는 내가 노력하여 얻은 사회적 지위 중에서도 성취주의의 유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배우라는 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얻게 되는 하나의 그 속에서 생기는 롤이 배역이지 이건 사회적 지위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금해야 합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의 아마추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야, 이거 배역 딸려면 오디션 개 열심히 해야 되고 오디션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한 거니까 이거 성취지위 아니냐. 사회적 지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끼고 가시는 것이 맞고 결국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 니은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멘트입니다. 영화 배우로서 주어진 배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니은 같은 짓거리도 하더라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의 포인트입니다. 즉, 영화 배우 갑 기억이라는 이 영화 배우 갑으로서 자신이 메소드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역할 행동 중에 하나로서 니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영화 배우로서 북미 지역 원주민 역할의 메소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배우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 지금 지위와 역할을 묻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비껴나감이 없이 클래시컬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유사유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는 20번입니다. 이번 20번 문항은 사실 풀이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얘는 오답에 대한 풀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 되고요. 주어져 있는 조건과 함께 각 비율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각 비율들을 통해서 A, B, C가 이런 포지션으로 비율이 나눠진다면 두 지역 모두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이 나올 때 피라미드 구조가 나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이나 9월 문제를 다시 푸시면서 또는 기존의 문제들 푸시면서
문제가 있다면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도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도리이고요. 어, 물론 6월, 9월이 테스트성의 시험이기 때문에 11월은 적절한 어려운 정도로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시간 우리가 조금 더 힘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